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차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NFT 상승 메타 속 마지막으로 상승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플로우 코인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플로우 코인의 락업 해제 이슈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코인과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등 이 NFT 관련된 코인들은 스치기만 하면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호황기 속에서 단 하나 코인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플로우 코인입니다. 플로우 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단연 락업 해제 이슈 때문일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코인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슈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9월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 초가 돼서야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도 락업 해제 이슈가 있은 뒤에 또 NFT 붐에 따라서 가격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NFT 코인 중에서도 대장주급인데 락업 해제라는 이슈 때문에 큰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은 또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로우가 물량 해제가 되면서 3억 개로 코인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떨어졌지만 반대로 또 솔라나를 보면 락업 해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코인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NBA 톱숏 개발사인 데퍼랩스가 NFL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전문 NFT 플랫폼인 NBA 톱숏을 개발한 데퍼랩스가 이제 미식축구 시장에 진입을 한 건데요. 데퍼랩스는 내셔널 풋볼리그와 제휴해서 NFL 올데이 플랫폼을 제휴할 예정입니다. NFL 올데이는 이번 NFL 시즌 중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NFT 마켓플레이스인 라리블이 플로우 체인과 통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제 라리블에서 플로우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생성하고 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플로우 코인,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플로우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세계적인 지금 증시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요즘 뭐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안전자산의 어떤 해칭의 수단으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아니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그러니까 위험자산군과 함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여지는데 다소 근데 좀 아쉽게도 나스닥이 하락하자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위험자산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높다, 더욱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뭐 전해지는 뭐 오미크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전체적인 위험자산군들의 방향성이 주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좀 불안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온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좀 위험자산군들, 세계 증시나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다소 악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부터는 우리가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는 하지만 가상시장 움직임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세계 증시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금융 증시가 굉장히 주춤하고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으로 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하락세를 같이 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지 디커플링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적인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바로 이제 뭐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은 뭐 지난주 제가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좀 비트코인에게 있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좀 비트코인에게서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세계 증시가 좀 휘청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단기적인 가격 눌림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의 자체적인 어떤 이슈나 어떤 뭐 악재, 네. 퍼드로서 작용될 만한 어떤 재료나 뭐 그런 또 소재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위험 자산군으로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니까 거기에 그냥 떠밀려서 같이 약간 일시적인 조정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트코인의 주요한 지지 레벨을 잡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지지 레벨 5만 1,000불하고 이 해당 5만 4,000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5만 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최저점을 한 5만 3천 불까지 이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5만 불 하방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패닉셀이 엄청 많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우리가 정말로 이 조정에,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 영역으로 끝이 나려고 한다면은 이 5만 불은 지켜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5만 3천 불까지 밀리면서 알트코인들이 다소 하락세가 나와주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제가 걱정인 게 이게 이제 상승장이 워낙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정도 하락세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사실 큰 하락세도 저는 아니었다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뭐 상승할 때도 정말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만 또 이 하락장의 시작이 되면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제 빠지기 네. 시작합니다. 뭐 전체적인 뭐 이제까지 며칠간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알트코인도 그냥 무난한 뭐 이렇게 큰 하락폭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큰 매도세가 매도 폭탄이 뭐 이렇게 투여되거나 이렇게 뭐 시장에 나와진 게 제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냥 건전한 조정 범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제 중요하게 잡을 것은 그래서 5만 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5만 1,000불에서 뭔가 5만 4천 불이 정말 가장 또 나이스한 또 네. 가장 메리트 있는 매수 구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제 5만 불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지지 레벨이다 보니까 5만 불 무너진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게 뭐 네. 손절이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손절이 됐든 이절이 됐든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평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5만 불이 좀 무너진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또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시면서 이제 관망 포지션으로 이제 변경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재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 5만 불 이제 5만 불이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5만 불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뭐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지난 상승 파동에서도 봤을 때도 피보나치 되돌림 조정이 0.5에서 0.618까지는 나와 주었거든요. 보시면은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단순히 피보나치 되돌림 조정으로 봤을 때 지금 0.5에서 0.618 사이 값을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서 지금 아침에 지금 또 단기 반등세가 나와주고 네.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전한 그냥 조정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이 뭐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것이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이제 확인되었고,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제일 먼저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먼저 보여주고 선행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후행성으로 보여주는 게 저점을 높이는 파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하이어 하이, 고점을 높이는 파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하이어로 저점을 높이는 파동을 지금 이제 시장이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한테 이제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저는 하이어로 저점을 높이는 어떤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5만 불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 우위라 보고 있고, 5만 불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좀 매도 포지션 쪽으로 좀 이제 어떤 관점을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재차 5만 1천에서 5만 4천 달러 선이 강한 지지 레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보더라도 큰 하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만 3천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매수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5만 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오히려 좀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비트코인 하락세가 약간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좀 깊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제일 우리가 확인하기 쉬운 게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네. 겁니다.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일단은 뭐 지난주에 뭐 가장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달러 강세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세계 증시였던 좀 세계 증시와 가산 시장에 있어 다소 좀 타격을 주었던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어쨌든 이제 가산 자산의 자체적인 이슈는 없었고, 네. 뭐 이제 뭐 달러 강세 움직임이나 뭐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나스닥이 다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즉 가산 시장이 같이 살짝은 주춤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이게 뭐 무지막지하게 뭐 매도 폭탄이 나왔다고 보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은 뭐 항상 저희가 이미 하락세가 나오기 전부터 한 5만 1천에서 5만 4천 불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자. 네. 그 정도까지 나와주어도, 조정이 나와주어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건전한 조정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예상치에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퍼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제 도미넌스 차트만 보셔도, 만약에 여기서 도미넌스 차트가 여기서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잃기 시작한다. 네. 실제로 하락장이 되면은 정말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로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제 들고 있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예를 들어 시장이 뭔가 하락장의 조짐이 보인다. 쎄하다. 쎄하다 싶으면요.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그냥 알트코인 가격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 그냥 쏟아지죠. 무지막지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며칠간 나왔던 그런 하락세 움직임이 아니라 뭐 오랜 이제 베테랑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냥 뭐 순식간에 그렇게 매도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매도 폭탄이 떨어진 것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도미넌스 차트만 보셔도 네. 보시면은 그냥 뭐 약간 소폭 조금 진짜 미세하게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네요. 네. 그렇게 시장에 어떤 왜곡 현상을 줄 만큼 뭐 시장에 뭔가 이 추세를 무너뜨릴 만큼 그런 어떤 뭐 매도 폭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 손들을 움직인 게 없고 이제 개미들만 좀 네. 이렇게 다소 일시적인 매도세가 개미들의 일시적인 매도세만 나와주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가격 자체가 계속 저는 아주 매수 메리트로서 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차트의 신규 매수 코인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은사님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크게 관심 갖고 있는 코인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 플로우, LG에서 헤데라 해시그래프, SM에서 솔라나 쪽에 지금 네.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역시 그 중에서 플로우는 요즘 또 대세인 게임이나 뭐 앱이나 NFT 관련해서 그러한 것을 어떤 목적으로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에 요즘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뭐 게임 쪽이나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나 NFT 해서나 그쪽 시장에 지금 전문가들이 그쪽 특히 메타버스나 NFT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장주라고도 불리울 수 있고 그런 어떤 핫한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네. 코인이 플로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근데 사실 조금 또 그런 게 이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은 사실 네. 이게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기보다는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이제 메타들의 어떤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최근 NFT나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상승세가 엄청났지만 이게 네. 또 비트코인이 살짝 주춤한다고 이게 또 워낙 이제 유행을 타는 코인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좀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진짜 상당히 뭐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네. 굉장히 악질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저점을 제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왔는데 네. 이게 기존 홀더 분들이면 이게 진짜 피 말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내려가요. 네. 저는 이제 저점과 고점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저점이 내려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홀더분들 계좌 잔고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네,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홀더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제가 최근부터 이제 슬슬 플로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분명 이게 최근에 NFT 관련 코인들이랑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순식간에 지금 요즘 네, 많이 상승했죠. 상승했다가 지금 또 엄청 또 주춤해서 네. 이제 약간 머리를 수정세를, 받고 네, 있는데 보이고 있죠. 네, 근데 플로우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좀 메타버스하고 NFT 계열 코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플로우가 또 저점이 경신되겠구나, 이탈하겠구나 봤는데 저점을 뭐 크게 높이는 건 아니어도 한 14,500원에서 15,500원 부근부터 좀 뭔가 이 매수세가 이제 어떤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슬슬 이제 저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이제부터 슬슬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지지 레벨은 14,500원에서 15,500원대. 현재 가격이 15,4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부터 충분히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대에 현재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고 요거 굉장히 이게 또 좋은 게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13,000원대. 네. 13,000원대가 하방 이탈하기 시작한다면은 매도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우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